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아내에게도 보여줄 거라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 적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에 안 간 지 1년 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내가 출산하고 외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야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외도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본가에 안 간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은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이며 애를 보여주고 싶으면 딸을 데리고 저 혼자 다녀오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딸이 엄마 껌딱지에 저랑 단둘이 잠깐 있는 사이에도 엄마 찾고 울기 바쁘니 혼자 데려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딸이 이제 3살인데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못 본 지 1년 됐습니다. 가장 귀엽고 예쁜 나이라 재롱도 많이 부리는데 부모님은 손녀를 못 보시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보고 싶다고 눈에 아른거린다고 데려오라고 저를 계속 닥달하시곤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중간에서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사건 이후 저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아이에게만 신경 쓰고 저는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느낌입니다. 대화도 하고 일상생활은 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고 출근할 때도 내다보지도 퇴근길에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 일로 얘기해봤습니다. 지난 일은 나도 너무 미안해. 내 잘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름 계속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둘 사이만 악화되는 것 같아서 괴롭다. 이제는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얘기해주라. 이 가정을 끌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제가 외도 이후에도 한 가지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바람 같은 건 절대 아니고 호기심에 채팅 앱을 깔았다가 들켰는데 어플을 깔았을 뿐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해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실수이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분위기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간 잘못으로 인해 계속 저는 신뢰도 못 받고 저도 저희 부모님도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안타깝고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저도 힘들고 집에서도 제 자리가 없는 느낌입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내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고부 사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합니다. 쓴소리도 듣겠습니다. 추가. 댓글 전부 읽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쓴소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추가적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성을 안 한다,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외도는 100% 제 잘못임을 인정했으며 회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채팅 앱은 또 바람을 피기 위해 깐 것이 아니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잠깐의 호기심이 생겨서 설치해서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내한테도 해명했으나 한번 실수를 했다고 믿어주지 않았고요. 아내에게 들킨 후 바로 지웠으며 그 뒤로 설치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왜 바람을 피냐, 집에 들어가서 풀지 하는데 그때 저도 집에서 아내에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온통 딸에게만 정신이 쏠려 있어서 말할 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용서 구하고 뒤늦게나마 딸한테 잘하려고 퇴근하고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려고도 해봤지만 딸이 저한테 관심을 안 주고 엄마랑만 놀려고 하니 제가 집에서 설 자리가 없고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늦은 건 알지만 시간을 더 가지면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애를 못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닌데 왜 못 가느냐 하시는데 우는 애를 억지로 엄마한테 떼서 데려가자니 딸한테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이며 제 생각엔 아내가 좋은 마음으로 애라도 보여주라는 것보다 애를 보여주기 싫은데 제가 혼자 못 데려갈 것을 아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도는 제가 한 것이지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것은 아닌데 저희 부모님에게 손녀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천륜이니까요. 왜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말은 안 쓰고 숨기냐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내한테 대놓고 상처 주는 막말을 하거나 제 실수를 아내 탓 하신 적은 없습니다. 별말은 아니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들 탓을 크게 해야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간 것이 기분 상했나 봅니다. 아내가 그 당시 예민한 상태라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해하려 했지만 부모님으로서도 어쨌든 헤어진 게 아니면 손녀를 데리고 얼굴은 비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섭섭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이 글을 보여주고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아내의 글. 휘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잊고 살고 싶었던 그때의 기억, 그때의 감정이 생각나 한참 힘들었네요. 저는 정말 처음 겪어봤거든요. 배신당했을 때 그 감정을. 정말 몸부림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 때문에 억지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기분, 심지어 무시당하는 것조차 몰랐던 그 시간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해본 적이 있냐고 남편에게 묻고 싶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에게 했던 언행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던데 그 사건 후 남편과 시댁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시어머니가 저를 찬찬히 보시더니 너는 그래도 생각보다 얼굴이 편해 보여서 다행이다 하시더군요. 저 그때 살이 7kg나 빠지고 정말 피폐한 모습이었는데 남편 역시 살이 빠져 있었다고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만 보인 듯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인 아들이 잘못한 상황에서 저한테 저런 언행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소녀는 어찌됐든 우리 집안 핏줄이다. 자식과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 일방적인 것은 없으니 부부들 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훈계했으니 자꾸 되추지 말고 서로 보듬어라. 그래야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아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강요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더구나 남편 말이 가관이었죠. 부모님 눈에는 어쨌든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자식이기에 안쓰러움이 크셔서 그런 거지. 죄지어 주눅이 든 입장인 나와 당신이 비교가 돼서 속상한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 네가 이해 좀 해주라. 용서와 이해를 강요하는 그들은 말로써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동안은 어린 아이 때문에 용기가 부족해서 아이의 아빠가 용서를 구하는데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전 평생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평생을 배신당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댓글이 적어도 저한테 이혼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 것 같아 남편이 이 글 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정말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을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무시당해도 싸고 시댁가자고 말조차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아내분 가슴에 큰 한우로 맺혀 있을 거고 아내가 그걸 삭히려면 님이 생각한 시간에 곱절은 들 건데 당장 님이 불편하니 그만 화해하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내분 님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 것이나 아이 하나 바라보며 버티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징징댈 여유가 있나 본데 갈라서기 싫으면 이제부턴 입도 떼지 말고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아내가 마음 누그러뜨릴 때까지 진심을 다해 아내한테 반성할 것이 님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사연. 대놓고 조건 따지는 예비장인 때문에 자존심 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요양병원 원무과장, 현재 공무원이고 여자친구는 34살,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현재 4년 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장인 문제로 고민되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 나와서 예비 장인을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식사하는 자리로 준비하려고 했지만 예비 장인이 카페에서 보자고 해서 카페에서 봤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봤고 저는 정장 차림에 홍상까지 준비해서 예의 갖춰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하던 도중에 예비 장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병원 환자가 몇 명인가? 한 명당 나라에서 얼마나 나오는가? 그 허름한 건물이 병원 건물인가? 와는 좋은과 나왔는데 어찌 경찰이 안 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가?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소득신고했을 텐데 얼마 신고했는가? 연봉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4천은 충분히 넣을 겁니다. 저는 현재 한 병원에서 10년 동안 근무 중이고 곧 부장으로 승진 예정입니다. 급여는 꾸준히 오를 겁니다. 우리 딸은 연봉 6천인데 4천이라니 깜짝 놀랐네. 나는 예물이고 예단이고 다 바라지 않네. 그냥 아파트 한 채만 해오면 결혼 생각해보겠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한 부모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그날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비 장인은 흥삼을 들고 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직접적으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열받아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렇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님을 건드린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장인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위에 날이 토요일이라서 월요일에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딸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기분 많이 나빴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라도 정상적으로 사이세 나름 부모라면 아파트 한 채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미안하네. 그런데 말이야,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적은 돈이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버는 게 중요하네. 나도 많이 벌 때는 몇 억씩 벌긴 했지만 못 벌 때는 또 못 버니까 애엄마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줄 수가 없었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네. 그나저나 자네 아파트 있다고 하던데 그 아파트는 대출 얼마나 받았는가? 1억 정도 대출 받았습니다. 겁도 없이 1억이나 대출 받았네. 그 아파트 물건이 안 나와 있던데 임대인가? 5년 임대 후 분양입니다. 분양받을 예정이고요. 계약서에 임대 후 확정 분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네. 그래, 그럼 대출금은 얼마나 갚았는가? 저와 이야기할게. 이런 조건적인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이 이야기 전에도 제가 3형제 중에 막내인데 형들 육아는 어떻게 하느냐, 다들 친정에 맡기느냐, 예단비는 얼마나 있느냐 등등 조건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조건 이야기하지? 어떤 이야기 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슴 지키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든지 그런 건 아무습니까? 둘이 이미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난 당연히 조건을 봐야겠네. 자네가 공무원이었다면 내 조건은 달랐을 거네. 돌아가서 형수들은 말고 아버지랑 형들이랑 아파트 한 채 해줄 수 있는지 잘 의논해보고 일주일 내로 답변해주게. 그럼 저 있는 아파트 분양받으면 되니까 분양받을 테니 2억 6천 준비하십시오. 근처 시세가 그 정도 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자네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거네. 네, 알았습니다. 대신 아버님도 땡땡이가 통장에 2억 6천 찍혀 있어야 할 겁니다.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도 조건 하시길래 저도 조건 달았습니다. 이후 한동안 본인 힘들었던 이야기 하시더군요. 아까 화냈던 건 죄송합니다. 저희도 재벌집 아들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인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시죠. 그때 갑자기 예비 장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응, 갈게. 그럼 난 가야 하니까 아까 말한 거 그거 아버지랑 형님들이랑 잘 의논해보게. 나 가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악수나 하시죠. 그러고 끝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께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형들과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은 일반적이지 않으니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는 착하고 저랑도 잘 맞아서 3년 동안 만나고 있고 3년 동안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집 분양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연봉 6천에서 인사이동 때문에 5,400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저도 어른한테 화내고 그런 건 잘못된 거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연봉 물어보고 아파트 요구하는 예비장인이 정상적인가요? 두 번째 만났는데도 똑같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곧 장모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예정인데 답답합니다. 여자친구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결혼은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난감해한다던 여친은 적어도 여친 아버님이 이런 부분에 예민하시고 조건을 많이 따지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듯 하더군요. 같이 사는데 그 정도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조건만 따지시는, 그래서 저에게 큰 불만으로 시작된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여친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돈 버는 것이 한 가정의 생존 문제라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여친도 그걸 커버할 수 없었기에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니 차라리 속 시원하네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장인어른이 뭘 물어봐야 하나요? 연봉 당연히 물어보죠. 그 가정 불쾌하고 싫으면 결혼 못해요. 누구랑도요. 연봉은 돈이 아니라 연봉 이꼴 생존이에요. 돈 버는 건 결혼하면 한 가정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인가요? 남자 여자 공평히 애를 분만할 수 있으면 문제 없겠네요. 근데 여자는 애 낳는 순간, 그래서 육아하는 순간 돈을 못 버니 약자로 전락합니다. 남자가 버는 돈으로 생존해야 하고요. 당연히 연봉 묻죠. 그럼 장인어른이 자네 허리 둘레는, 키는, 넷플릭스 무슨 프로 좋아하나, 주말엔 뭐하나 이런 거 궁금하시겠어요? 딸이 사내 못 사내, 중내 사내 하면 부모만 족섭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어느 정도 벌면 부부싸움이 80%는 줄어들 겁니다. 이 불경기에 돈 때문에 많이 싸우죠. 댓글 2. 죄다 돈. 사랑이 아닌 조건벌이들을 따지고 있네. 무슨
매매혼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지? 바쁜 성인들 각자 자기 밥벌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이임목 가능하면 애 낳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건 어차피 당사자 둘이서 정할 문제고. 진짜 한멸감 느껴진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